같은 형태가 되니까요. 네. 저평가 기준은 당연히 달라져. 기업은 벌써 시장 PBR은 시장에 대한 PBR은 저평가고 벌써. 그 다음에 이제 달러 베이스로 해서 달러 강세가 꺾이면 이제 보세요. 달러 강세가 만약에 꺾이죠. 그러면 미국에 투자할 이유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미국 주식에서 수익을 내도 환율에서 손해가 나니까. 이렇게 보는 거. 그러니까 지금은 미국 주식이 훨씬 더 좋죠. 왜냐하면 미국 주식은 주식에서 손해가 났다도 달러에서 그 손실을 보존받을 수 있으니까 훨씬 좋은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달러 강세가 꺾인다 그러면 이제 미국 시장은 매력이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시장의 저평가의 기준은 달러죠. 근데 그 달러가 저는 내년에 꺾일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죠? 요즘 선물 잘 안 보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선물은 거의 볼 이유가 없는 게 롤오버 14,000계약인데 어제 샀고 오늘 샀고 하루에 7,000계약 담았다가 올렸다가 막 난리 부스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방향성이 없어요, 선물은. 그러니까 파생 매매 하시는 분들은 좀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움직이는 게 좋아서 파생이 좋은 게 아니라 방향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뭔가가. 근데 방향성이 없이 움직이죠, 불규칙하게. 굉장히 힘든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잘 안 봐요. 오늘만 한 700계약이면 한 800계약 마이너스 되겠네. 예. 그러니까 의미가 없다고요. 이거는 그렇게 하고 대표님 실력까지 박스권 상단까지 보시는 건가요? 몰라요. 시장에 대해서 예상 안 하죠. 그러니까 저희는 종목만 가요. 시장이 폭락한다라는 전조현상이, 그러니까 저희 회원들한테 어떻게 얘기를 하는가 하면 시장이 폭락하는 전조현상이 나오면 무조건 모든 주식 다 매도 사인을 드릴 거다. 근데 그 전까지는 주식 매매를 그냥 우리 개별 종목 매매를 하고 있자. 그러니까 시장이 폭락의 징후가 나오면 제가 제일 먼저 주식 다 팔아라 라고 문자 보낼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건 모르죠. 제가 매일매일, 그러니까 적어도 한 3, 4일 단위로 이렇게 제가 계속 시장을 체크를 하고 있는데 아직은 아니죠. 근데 그게 언제 이제 시장의 폭락 전조, 그러니까 폭락의 전조가 한 일주일 전에 와요. 제 느낌상. 그럼 그때부터 이제 주식 비중 줄이고 조심해야죠. 그러니까 박스 상자까지 보시는 건 몰라요. 그런 건 신경도 안 쓰고. 재생에너지 중 풍력화 태양광 중 주목할 에너지에 대해서 부탁드려요. 다 주목하죠. 뭐 어떻게 주목합니까? 수소나 태양광이나 풍력이나 다 중요하죠. 다 중요하죠. 안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2차 전지도 그렇고. 다 해야 돼요, 다. 어떻게 갈지 몰라요. 단 이제 그 중에 1등주를 골라야죠. 1등주. 1등주를 고르는 게 그게 이제 게임이지. 그죠? 예. 그러니까 왜 딱 특정한 섹터만 하려고 그래요? 인플레이션 감축법 안에 수소도 들어가 있고 풍력도 들어가 있고 태양광도 들어가 있는데 왜 특정한 것만 해요? 그러니까 그것만 했다가 또 딴 게 달라가면 어떡하려고? 그러니까 섹터는 이쪽이 맞으면 그 섹터에 분산 투자를 하면 돼요. 왜 소울메이드만 한쪽에다가 몰빵하려고 그러세요? 풍력주나 태양광주 나눠서 베팅하면 되지. 그렇지 않나요? 소울메이드님? 어차피 태양광은 미국이고 풍력은 유럽인데 섹터 자체가 다른데. 그렇잖아요? 하여튼 그렇게 보시면 되죠.
근데 저는 제 마음속에는 이렇습니다. 제가 시장이 폭락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 그게 이제 제가 한 일주일 전에 오거든요. 그런 생각이 들면 주식 비중 대폭 줄이고, 그 다음에 지선물 매도를 해야죠. 준비를 하고 있어요. 때가 되면 칠 거다라는 준비를 하고 있어요. 언제든지. 근데 아직은 조금 더 견디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게 아니라 견딜 것 같아요. 아직은 개별주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약간 견딤이 나올 것 같아요. 약간은 견딤이 있을 수도 있겠다. 아, 아, 버팀이 있을 수는 있겠다. 아직은. 아직까지는 뭐 제가 생각해도 약간은 뭐 버틸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이제 그 시점이 오면 저도 되게 바쁘게 설치겠죠. 계속 그러니까 매일매일 체크는 합니다. 그러니까 마무리를 하려고. 전쟁은 의미가 없죠. 이제 핵 전쟁이 나지 않은 이상은 전쟁은 이제 이슈거리가 안 되죠. 핵 전쟁이 나야 이제 이슈거리가 되는 거죠. 핵 전쟁이 안 나는 한 이슈거리는 이제 전쟁의 이슈거리는 별로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됐나요? 그러니까 핵 전쟁이 나오지 않은 이상은 그러니까 핵 전쟁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전쟁에 대한 이슈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예, 이제는 크지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뭔가 식상한 느낌, 예, 그런 느낌이 좀 있어서 핵전쟁이 나면 또 모르겠는데 핵전쟁이 안 나면 약간 식상한 느낌 좀 없지 않아 있어요. 이제는 예, 전쟁은. 또 궁금한 게 그렇게 없나? 와, 태양광 분야는 태양광 분야는 주식시장에서 말고 실제 업종시를 이것도 얘기하면 또 긴데. 저기 있잖아요, 정구님. 그거는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세요, 정구님. 태양광 분야에서 다 그렇진 않고요. 종목별로 차이가 많이 나요. 그 제가 여러분한테 제가 이 얘기를 드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어, 이게 업종별로도 굉장히 심한 차별화가 나올 겁니다. 바이오도 아까 그랬죠. 그래서 종목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엔터도 보면 SM을 내가 선택하느냐 아니면 어, 저 뭐지? 굉장히 무거운 주식 있잖아. BTS 어, 하이브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두 주가의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태양광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제가 그 정구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 업종 전체를 비교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면 선입견이 들어가서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업종 전체를 보는 게 아니라 업종 내에서 종목들에다가 포커싱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종목에다가 자꾸 접근해야지 업종 전체 쪽으로 자꾸 접근을 하게 되면 좀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요즘 장에서 좀 뒤처진다 그럴까요? 뭐 그런 느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든 간에 그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나왔잖아요. 그러면 태양광에 대한 부분은 어 이게 이게 쉽게 해서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 생기면서 효율이 좋아질 수 있는 측면이 있을 수 있죠. 제가 기본적으로 이게 어떤 종목들을 다 분석해주면 참 이게 한 번에 들어오는데 업종 분석을 하려니까 좀 힘드네요. 태양광은 몇 종목이 없어서 그래서 제가 얘기를 못 해드리겠네요. 예. 바이오처럼 제가 이렇게 분석을 해드리고 싶은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한번 공부를 해보세요. 그러니까 정구님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다른 그, 그, 그 흐름들이 좀 많이 보일 거예요. 거기까지만 설명드리면 안 될까요? 네. 한번 공부를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제는 제가 매번 얘기지만 공부를 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이제 수익률이 천차만별 차이가 나는 시장이 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차별화 시장이라고 보통 얘기하거든요. 네. 네, 아예 별 말씀을 다 하십니다. 제가 한 달에 한 번밖에 제가 제 라이브 방송을 들으면 제가 좀 가르쳐 드리겠는데 제가 그걸 못 들으니까 제가 공방에서 이렇게 얘기를 못 해요. 왜냐하면 이걸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 이게 막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예. 좀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SM 20%. 우와, 저희 대박 났습니다. 진짜 채바닥에 샀는데. 예, 다행이네요. 제가 오늘 주말에 SM 좀 기업 분석을 좀 해야 돼요. 저게 좀 돌발 기사 나왔고. 사실은 SM의 저 기사, 라이크 기획 저 기사가 안 나오기를 제가 원했거든요. 근데 대표님 왜 저 기사가 안 나오기를 원하십니까? 근데 저 기사가, 에, 제가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저 기사가 별로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에, 에. 제가 우리 회원들한테는 대충 언지를 해놨는데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이수만 회장이 라이크 기획하고 SM하고 관계를 끊고 그냥 SM 지분을 안 팔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예. 근데 SM 지분을 팔면 또 악재가 생기거든요. 저 SM 같은 기업이 20%까지 이 장에 20% 가는 건 쉬운 게 아니죠. 하반기에 M&A가 없을 것 같다는 뉴스가 있습니다. 한우시스템에서 종료 목적 없죠. 하반기에 M&A가 없을 것 같다는 뉴스가 있습니다. 뭔 M&A? 그렇게 얘기하면 제가 알 수가 없죠, 호치님. 무슨 M&A를 얘기하는 건가요? 뜬금없이 M&A 그러니까 뭐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네요.
그러니까 뭐 얘기를 해주셔야지 뭐 뜬금없이 M&A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답변을 못 드리죠. 그러니까 시장에 호재가 될 만한 M&A를 얘기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답변을 드릴 수 있게끔 질문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답변을 못 드리는 질문을 하면 안 되는데요. 예. 그러니까 호재가 될 만한 M&A를 얘기하시는 건지,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시는 의도가 뭔지, 그게 궁금해서. 아, 근데 그쵸. 인수합병 시장은 당연히 없죠. 만약 여러분들이 인수합병을 하려고 그러면 내년 경기 침체기에 할까요? 지금 할까요? 내년에 하는 게 낫지 않나요? 내년에야 더 싸게 받아올 수 있죠. 인수할 수 있죠. 그 내년에 경기 침체가 뻔히 보이는데 뭐 벌써부터 인수를 합니까? 에, 굳이 그럴 이유가 있을까요? 호칭이? 내가 만약에 CEO라도 전 내년에 하죠. 올해 안 하죠. 그러니까 그것 자체에 대해서 요즘은 그것도 안 되고요. IPO도 지금 다 연기되고 막 거의 지금 유동성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현금은 많이 있는데 아마 내년에는 우리나라 현금 많은 기업들 삼성전자도 그렇고요. 아마 인수 합병 많이 할 거예요. 예, 좋은 기업들 싸게 매물 나오면 막 이제 걷어들이겠죠. 내년 시장은 상반기가 아마 제일 힘들 것 같고요. 상반기 이제 힘들 때 사놔야 되죠. 하반기부터 되게 좋아질 것 같아요. 좋아져 봐야 제가 볼 때는 내년 하반기 많이 가봐야 2,700, 800. 그게 다고, 못 가면 한 2,600. 예. 그렇게 많이는 못 갈 것 같아요. 예. 제가 볼 때는. 또 있나요? 예. 근데 하여튼, 이, 쉽지 않은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가는 종목만 가는 장세라서 쉽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은. 그런 것만 잘 생각하시고 가시면 돼요. 됐죠? 예. 궁금한 것도 있나요? 어, 궁금한 거 있으면 얘기하세요. 내년에 M&A 시장 굉장히 커질 것 같지 않나요? 그럼 어떤 기업이 어떤 종목을 M&A 할지도 정말, 정말 궁금해요, 저는. 내년 시장이 진짜, 내년에는 진짜 인생 역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죠. 예. 그러니까 우리 회원들한테 그랬어요. 스타 종목, 그러니까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던 스타 종목을 발굴하자. 그러니까 스타 종목은 누구나 다 아는 종목은 스타 종목이 안 나오고요.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이 스타 종목 나오는 거죠. 그 스타 종목 발굴하자 막 이렇게. 아주 가슴이 막 부풀어요. 안 되는 거 다 버리고요. 되는 것만 이제 모아가야죠. 그게 맞죠. 그러니까 내년에도 되는 놈만 계속 갈 거야. 안 되는 놈 못 갈 거 같고. 안 봐도 비디오죠. 시장에 돈이 없거든. 그러면 다 못 간단 말이에요. 삼성전자 저런 건 버리고. 지선물 전망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지 말라고. 지금 같은 개별 아니
지금 같은 개별주 장모에서 뭔 지수 선물을 갖고 있어요. 돈 안 되게, 하스들하게. 아니, 지수는 박스권에 딱 갇혀놓고 종목이 움직이는데, 뭘 지수 선물을 보이지도 않고, 방향성도 없이 움직이는 이거 어떻게 이기겠다고 지수 선물을 하세요. 프로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인생사진가님. FMC의 금리가 100bp까지 나오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주식하면서 한번 경험을 한번 되살려 보세요. 뭔가 예상치 못했던 게 나왔을 때 급락을 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잭슨홀 연설에서 파월이 한 번도 그렇게 강하게 발언을 안 했는데 이번에 얼마나 세게 발언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예상치 못했던 악재가 나와야지만 지수가 떨어지는 건데 지금은 FOMC에서 지금 뭐 100pp까지 얘기 나오고 예상이 다 반영이 된 건데 세상에 예상이 반영된 악재가 무슨 악재입니까?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주식을 해보면 그런 느낌 안 드세요? 그쵸? 그러니까 예상이 내가 예상을 했는데 그 예상을 벗어난 사항이 나오면 그게 악재지. 내가 예상을 했는데 그 예상과 똑같은 게 나오는데 뭐가 악재냐고요, 그게. 그렇지 않으세요? 지금까지 여러분들 주식하면서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파월이 긴축 발언을 할까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예전에 파월은 긴축 발언을 안 했기 때문에 잭슨홀에서 긴축 발언, 센 발언을, 매파적인 발언을 했기 때문에 시장이 떨어지는 거고, 지금은 잭슨홀에서 파월의 연설을 봤잖아요.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파월이 이제는 매파적으로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가 그게 불안해요? 그리고 아까 CPI 얘기했잖아요. 아까 CPI 제가 오늘 녹화방송 유튜브에 올려놓을 테니까 보세요. 물가 지표를 볼 때 이번에 CPI가 근원 핵심 CPI가 높게 나왔다라고 해서 걱정하는 사람들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거 진짜 경제 지표 모르는 아마추어들이라고. 제가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이번 PCI를 얘기하면서 이거. 그러니까 녹화 방송을 보시라고요. 이번에 PCI가 높게 나왔는데 그게 외식비하고 렌트비가 나왔는데 이 외식비하고 렌트비가 어떻게 산정되는지를 보면 이번 CPI가 그러니까 지수는 못 가요. 왜 못 가는가 하면 상방이 막혀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CPI가 굉장히 안 좋게 나온 게 아니란 말이라요. 주식시장은 미래 가치를 예견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아까 다 설명드렸잖아요. 아마추어처럼 펀더멘탈 보지 말라고. 그러니까 시장은 딱 갇혀있어요. 지금 안 움직인다니까요. 그러니까 매매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근데 그런 종목들 중에 종목을 잘 골라야지만 여러분들이 수익이 나는 장이니까. 그러니까 한 80%가 못 가고 20%만 가는 장이에요. 시장은 딱 가둬놓고. 그러니까 어렵죠. 이 시장이. 쉬운 시장이 아니죠. 제가 하는 거 이해되시죠? 지금 제가 얘기해 드리는 거? 어. 그러니까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공포감을 가지고 경계를 해야 될 때가 있고,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될 때가 있는데, 지금은 아직까지는 제가 볼 때는 올라가지도 못하고 떨어지도 못하고 딱 갇혀있는 장이다. 라고 제가 생각하는 거죠.
됐나요?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또 하세요. 또 질문. 어차피 식사하러 가기 전까지는 제가 질문을 받아드릴게요. 시장이 다 갇혀있네요, 진짜. 그러니까 파생하신 분도 굉장히 힘들 것 같고요. 어, 시장이 진짜 딱 막혀있네요. 잠깐만요. 파생도 보세요. 오늘 아침에 좀 나오다가 지금 한 600개까지 줄어들었죠. 그죠? 예. 야, 그러니까 상방과 하방을 딱 막아버렸어요. 그러니까 파생 매매하는 사람들 굉장히 지겹겠는데요. 제가 볼 때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어, 그러니까 백억 부자님 이제 그런 얘기는 하면 안 된다니까요. 여기서.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순간, 그러니까 좀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어, 이렇게 왕따가 되는 거죠. 음, 눈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여기서는요, 매수, 매도, 매수, 매도에 대해서는, 매도에 대해서는요, 매수, 매도나 종목 상담은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네. 이해 부탁드릴게요. 매수, 매도, 종목 상담은 안 됩니다. 미국 정부가 방치하는 부분도 있다고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 미국 정부가 방치하는 것보다는 경기가 안 좋으니까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미국밖에 믿을 데가 없잖아 지금. 어, 그러니까 안전한 달러로 몰리는 거죠. 어, 그러니까 안전한 달러로 모인다라고 우리가 몰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당분간은 달러 강세가 좀 되겠는데 내년에는 아마 꺾이지 않을까 싶어요. 다 온 것 같아요. 그 됐나요? 이게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는가 하면 이제 이게 보세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를 드렸잖아요. 이게 삼상이 되게 중요하긴 한데요. 그러니까 1상, 2상하고 다르게 3상은 뭐냐면 이제 3상은 이제 글로벌 제약사 3상 제품과 비교해서 임상 데이터가 잘 나오는가 아니면 효능이 좋은가 아니면 투약 기간이 얼마나 되는가 요게 이제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약효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약효가 얼마나 지속되는가
요게 이제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삼상을 해서 삼상을 했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삼상을 해서 FDA 판매 승인을 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제품의 글로벌 기업들과 비교해 봤을 때 얼마나 경쟁력이 있는가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거를 전화해서 주담한테 물어보세요. 요즘 잘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무조건 예전처럼 뭐 삼상이 됐다라고 해서 간다 이런 지금 시장이 아니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전임상이나 일상은 LO의 계약 금액이 중요한 거고 최소한 삼상은요 이제 왜냐면 글로벌 제약사들이 대부분 다 삼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글로벌 제약사가 하고 있는 삼상이나 그 동종 제품들과의 그 경쟁력, 효능, 약효, 투약 기간 이런 것들 비교했을 때 월등하게 뛰어나야지만 그걸 쓰죠. 그죠? 예. 그래서 그런 걸 봐줘야 된다는 거죠. 됐죠? 예, 그렇게 하시면 돼요. 제가 오늘 마음을 비웠어요. 예, 우리 와우넷 담당자께서도 마음을 비웠네요. 예, 마음을 비우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편안합니다. 우리 와우넷 담당자님 편안하시죠?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지금 이렇게 설명을 막 드리죠. 예. 원래는 이제 굉장히 불을 뿜고 해야 되는데, 예. 가입하세요! 가입하세요! 불을 뿜고 했는데, 그렇지 않긴 했어요, 오늘. 제 강의 듣고 가입하실 분 하시고, 안 하면 안 하고 돼요. 예. 그렇게 하면 되죠. 뭐든, 이 주식도 그렇고요. 마음을 비우잖아요? 그러면 의외로 또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도 잘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막 내가 잘하려고 막 노력하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더 안 돼요. 왜냐면 어깨에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얘기 얼마나 좋아. 어디 있어도 못 듣는 얘기인데. 그죠? 예. 바이오 이게 분석하는 거 보세요. 이거 어디서 이런 거 듣겠어요. 예. 오늘 유튜브에 올려놓을 거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하는 게 아니고 유튜브에 좀 올려놓으려고 제가 지금 진짜 설명을 잘하는 거예요. 제 유튜브에 한동안 좀 못 올려갖고. 그래서 오늘 제대로 된 컨텐츠 좀 올리자라고. 그래서 이렇게 지금 강의를 많이 하는 거죠. 오늘까지 지금 오전에 했던 강의는 되게 좋은 강의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겉으로 보면 알 수 없는 것들 한번 이렇게 한번 꼬아야 알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 많이 했어요 제가. 예. 아마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떠세요? 강의 내용은 좋은 편인가요? 저는 몰랐던 거를 알게 해주는 그게 의의를 여러분들이 회원 가입하는 것보다는 몰랐던 걸 알게 해주는 그게 제가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또 제 강의가 좋으면 가입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아까 처음에 했잖아요. 제가 무방을 일주일에 한 달에 한 번 하는데 방송 출연도 일주일에 한 번 하거든요. 제가 지금 방송 출연하고 그럴 시간이 없다니까요. 공부한다고. 어디서 방송 가갖고 뭐 얘기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공방을 할 시간이 없어요. 공부를 해야 되는 거든. 왜냐하면 환경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예전에 그런 환경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 경상수지나 무역수지 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물가지수 나오고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물가지수 나오고 소매판이 나오는 것들 액면 그대로 읽어버리면 안 되는 그것들 다 찾아내야 되거든요. 합니다 유튜브. 유튜브 하니까 오늘 유튜브 올리려고 하는 거죠. 여기 조일교 이렇게. 한동안 못 올렸어요 제가. 그러니까 조회수가 되게 잘 나오다가 조회수가 정체를 보였어요. 900회까지 나왔는데 700회 막 이렇게 나왔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거 좀 올리려고 하는 거죠. 옛날에 이제 자주 올렸거든요. 막 데일리 시황도 막 이렇게 올리고 막 주간 AS도 막 올리고 막 이랬는데 한동안 보세요. 옛날에는 보세요. 매일매일 데일리 올렸거든요.
근데 이제 3주 전, 2주 전, 2주 전, 9일 전, 2일 전. 예, 예, 완벽주의자는 아니고, 완벽주의자는 아닌데, 저는 주식 공부하는 게 재밌어요. 개인적으로. 예.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걸 알아가는 것도 재밌고, 제가 몰랐던 걸 또 알아가는 것도 재밌고. 그러니까 이게 사람은 본인이 재밌어 하는 걸 해야 되잖아요. 그럼 경제적으로는 뭐 일단 제가 뭐 이렇게 속박받지 않는 그런 게 있으니까 경제적으로는 막 이렇게 제가 좀 막 너무 이렇게 속박을 받으면 또 공부만 옛날에 막 조선시대 선비처럼 막 그렇게 하면 또 굶어 죽는데 그러지 않을 정도의 그런 건 있으니까 그러니까 공부하는 게 좋아요. 예, 예, 개인적으로 되게 좋더라고요. 완벽주의자는 아닙니다. 저도 완벽주의자가 그러면 또 정이 없다고 하는데 저 얼마나 정이 있는데요. 제가 지금 좀 있으면 9월이잖아요. 보통 한 종목은 제 많아봐야 9개밖에 안 합니다. 그 많이 할 종목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가을에 이제 떨어지는 낙엽을 봐도 막 눈물이 찔끔 흘리고 뭐 그런 감성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완벽주의자는 아닙니다. 예. 그런 감성도 있고. 예. 그 제가 또 이런 얘기 하니까 나이 들어서 그렇다. 뭐 물론 나이 들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좀 어차피 이왕 표현할 거면 좀 감성적이라다. 로맨티스트 뭐 이렇게 얘기하시면 참 좋은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근데 공부를 할 때는 대충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만족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죠. 딴 거는 뭐 경제지표 보여드릴게요. 요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지금 지난번부터 보여드리는데 금융투자 인버스 ETF 누적이에요. 얘네들이 사는 게. 근데 6월달, 7월달, 8월달에서 올해 누적이 1조인데 이제 더 이상 올라가진 않아요. 근데 줄이지도 않아요. 금융투자에서. 그러니까 인버스 쪽, 지수 하락 쪽에 베팅한 거. 근데 그래서 제가 내년 시장 좀 안 좋다라고 생각하는 게 요것 때문에. 예. 얘네들이 시장이 진바닥을 쳤다 그러면 빨리 청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익 실현을. 근데 이익 실현을 안 하네요, 얘네들이. 그래서, 내년 시장은 좀 조심해야 되겠구나. 연말부터는. 그러니까 그 근거가 요거죠. 어,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 인버스 2X하고 인버스 두 개를 합쳐갖고 1조 한 5천억 갖고 있어요. 굉장하죠. 그래서 근데 이게 해지가 아니고 얘네들이 주식을 샀으면 이렇게 갖고 있어야 되는데 주식을 안 샀어요, 얘네들이. 그러니까 해지의 개념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그냥 단방향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무서울 정도로 그냥 하락 방향으로 계속 배팅을 해놓는 거죠. 근데 이걸 안 풀더라고요, 제가. 그러면서 그렇군. 내년엔 조심해야 되겠군. 계속 생각하고 있어. 근데 6월 달에 급락할 때 많이 샀고요. 급락하기 전에. 그러니까 7, 8월 달 외국인들이 많이 매수할 때는 잘 안 사죠. 그러니까 외국인 수급하고 비슷해요. 외국인들이 5조하고 5천억 살 때는 얘네들이 막 사요. 이렇게. 6월 달에 인버스를 막 사요. 근데 외국인들이 이렇게 살 때 있죠. 그러니까 매도를 세게 안 하잖아요. 그럴 때는 얘네들이 안 사더라고요. 그렇게 많이. 그래서 지금 정체예요, 정체. 예, 그래서 시장은 잡아놓고 종목 장세로 좀 갈 때까지는 시장을 잡아놓겠구나라는 생각을 한 거죠. 됐나요? 예, 그래서 요걸 좀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오늘은 그냥 팬 서비스 차원에서 그냥 설명을 다 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예, 공부하시면 될 것 같고요. 유튜브에 올려놓을 거예요. 예, 그렇게 하시고 또 뭐 얘기해야 되나? 할 게 뭐 빠진 거 있나? 진짜 궁금한 거 없으세요? 다들 주식에 물려갖고 지금 뭐 의욕이 없나? 어떡하지? 내년엔 더 힘든데.
내년에도 가는 종목은 주구장창 갈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못 가는 놈은 주구장창 못 갈 것 같고. 예. 그러니까 정말 잔인한 시장이 올 것 같아요. 저는 유튜브 채널을 구독을 하지 않고요. 컨텐츠를 구독을 많이 합니다. 제가 괜찮게 보는 컨텐츠. 최근에 제가 유튜브 하나 그 컨텐츠 괜찮은 거 하나 추천해 드릴까요? 제가 보고, 그러니까 원래 이제 제가 요즘 컨텐츠, 유튜브 컨텐츠 볼 때는 잘 안 보거든요. 딱 그 얘기고, 그 얘기고, 뭐, 그 얘기고, 그 얘기고, 뭐, 그런데 잘 안 보는데, 최근에 아, 이름 뭐지? 아, 이름 뭐지? 제가 오후에 찾아보고 설명드릴게요. 이 사람 강의를 듣고 나서, 그러니까 제가 요즘 유튜브 강의를 많이 보는데, 이제 좀 식상해요. 그래서, 어, 이게 별로 잘 안 봐요, 요즘은. 예, 근데, 이 사람 강의가 딱 들어오더라고요. 예. 여러분들, 이, 너무 음악 취향이 저랑 다르나? 나중에, 웅산 이 노래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이제 장필순 씨 노래 한번 들어보고, 저 어제 주말에 이 장필순 노래 또 듣다가 또, 울컥했네. 한동안 안 들었다가, 예, 울컥했습니다. 요즘 왜 이렇게 자꾸 울컥하죠? 예. 그러니까 맨날 이렇게 이런 느낌이라는 게 있어요. 막 주식하고 막 시장만 보면 감성이 좀 메말라요. 이렇게. 왜냐하면 이거는 감성으로 접근하는 시장이 아니잖아요. 주식은. 그러니까 막 승부사적인 기질도 있어야 되고 막 정말 아까 보세요. 논리를 따질 때 막 CPI 분석할 때 막 이렇게 하고 막 헤드라인 근원 분석할 때 막 이렇게 하고 바이오 막 분석할 때 막 이렇게 막 논리적으로 접근하다가 내가 어느 순간 음악을 탁 듣는데 이게 감성적인 음악이 들어오잖아요. 장필순 씨 노래나 뭐 웅산 씨 노래는. 근데 이게 그게 딱 들어오면 나도 모르게 이 내가 부족했던 부분들을 툭 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예 감성이 메말른 사람도 아니고 그걸 되게 좋아했던 사람 툭 건드리면 나도 모르게 어 이렇게 막 무너지는 거죠. 야 너무 좋다 이렇게. 제가 40분부터 하니까 재밌는 얘기하는 재미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하나 얘기를 드리니까 주식 매매할 때도 똑같은 건데 오후에는 그럼 주식 매매하는 거나 좀 얘기해야 되겠다. 근데 제가 이제 올해 한국경제TV를 지금 1999년이니까 23년을 출연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많이 오랫동안 출연했겠어요. 그러니까 개국 때부터 했으니까. 근데 이제 제가 주식을 공부하거나 이럴 때마다 저는 이제 클래식을 되게 좋아하고 가곡도 좋아하고 막 그러거든요. 네, 뮤지컬도 좋아하고 막 그런데 어 제가 23년을 출연하다가 최근에 이제 방송을 이제 출연하시는 분들 오방송도 합니다. 출연하시는 분들을 보는데 방송을 정말 잘하시는 분이 있어요. 세련되게. 근데 뭔가 이렇게 감정선이 안 느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뭔 얘기인가 하면 그 진정성이 없다. 이런 게 있어요. 근데 또 어떤 분들은 굉장히 방송 투박하게 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 되게 투박하고 세련 게 없는데 되게 진정성이 있어요. 그 차이를 뭔지를 제가 어느 날 분석을 했거든요. 근데 세련되게 하시는 분들은 있는데 그 세련되게 하시고 방송을 하시는 분들은 그냥 방송을 하는 겁니다.
근데 투박하게 하는데 진정성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시청자들하고 그러니까 방송을 하려는 잘하려고 하는 한 분도 있죠. 근데 이 사람들은 방송을 잘하려고 하는 이유는 자신이 돋보여야 되니까. 근데 두 번째 투박하게 하는 분들은 진정성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시청자들과 그냥 이야기를 하고 온다 이렇게 생각하죠. 누가 얘기를 했어요 저한테. 그러니까 이게 부담이 없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왜 되게 세련되게 하고 방송을 하는데 되게 세련되게 하죠. 근데 이 사람들이 차이점은 뭐냐면 이 사람들이 그럼 뭐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여백이 없어요. 그러면 정말 세련되게 하는데 볼 때 좀 답답하죠. 근데 이 사람들은 투박한데도 여백이 있으면 그게 되게 편안해요. 그러니까 어, 오디션 프로에서 노래를 정말 잘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노래를 정말 잘하는 친구가 정말 노래를 잘하는데 결국은 안 뽑혀요. 왜 그런가 하면 여백이 없어요. 개성도 없고. 근데 우리 채백호 가수님이나 김광석 가수님은 좀 투박하죠? 근데 보면 여백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장필순 우리 누님도 마찬가지로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툭툭 던져요. 근데 사람을 이렇게 툭툭 감동을 시켜요. 막 이게 감정선을 막. 그래서 제가 가끔씩 방송을 하는 리포터들이나 이렇게 MC들한테는 얘기 안 하고요. 뭐 한다고 말 듣겠습니까? 머리가 컸을 때 큰데 리포터들한테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어, 방송을 잘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시청자들하고 얘기한다고 생각하고 해라고. 저도 그렇게 하고 있고 오늘 제가 무방을 그렇게 하고 있죠. 이게 되게 편안해요. 예. 제가 돋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설명 다 드리는 거죠. 회원 가입을 하든 안 하든 그냥 알아서 하는 거. 저는 되게 편하죠. 그렇게 방송을 이제 제가 한 10년 차 되니까 되게 세련되게 하려고 했는데 저는 뭐 사투였으니까 세련되게 못하겠죠. 제가 부각되려고 했는데 요즘은 그렇게 잘 안 해요. 예. 그냥 제가 아는 것들을 시청자들하고 얘기도 하고 즐기면서 그렇게 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주식을 너무 시세를 보고 있고 막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감성이 막 메말랄 때 부족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게 주식은 알다 보면 매매할 때요. 감성으로 하는 거지 이성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논리를 갖고 매매를 하는 사람들은 매매를 잘 못해요. 감성을 가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세계적인 투자자들 중에서 한번 보세요. 월스트리트에서 정말 세계적인 전설적인 투자자들을 보면 대부분 다 경제학 전공한 사람들 별로 없어요. 대부분 다 심리학이나 철학이나 이런 것. 그래서 제가 자꾸 얘기하는 건 여러분들이 자꾸 경제적인 유튜브 보는 것도 좋은데 그런 걸 볼 때 보고 나중에 이게 왜냐하면 주식은 절대로 감성이 있어야 돼요. 감성이. 너무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것만 가득하면 주식이 실패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시점에서는 절대 매매를 못 하거든요. 때로는 시장에 대한 공포를 잊고 매매를 할 수도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가끔씩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음악 같은 걸 좀 들으세요. 예. 너무 막 이렇게 시장에 대한 유튜브만 찾아서 듣지 마시고 그게 오히려 제가 볼 땐 요즘 장에서는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하여튼 제가 방송을 제가 한국 경투를 한 23년 하고 나니까 배운 게 이거예요. 아, 방송국에서 시청자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와야 된다. 내가 방송을 하러 가는 게 아니고 시청자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가야 돼. 그래야 그게 여백도 있고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부드럽고
좀 투박하더라도 진정성이 느껴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거를 제가 만 시간의 법칙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거에 대한 부분들이 어, 한 방송 한 20년 넘게 하고 나서 한국경영팀 20년 넘게 하고 나서 그걸 깨달았어요. 좀 일찍 깨달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예. 그래서 왜 막 이게 6시 내 고향 같은데 리포트들이 와서 막 찾아가서 막 사람들하고 막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건 뭔가 좀 의도적으로 짜여진 멘트처럼 얘기 막 하는 그런 느낌이 있죠. 뭐 그런 프로긴 하지만. 그러니까 그런 걸 보다가 탤런트 김영철의 우리 동네 한 바퀴인가요? 그걸 탁 보면, 아니면 채브람 우리 할아버지라고 얘기하면 우리 아저씨가 하는 뭐 프로 있죠? 그 뭐지? 그 대한민국의 별미 그런 거 보면 아니면 나는 자연이다 이런 거 보면 그 사람들이 왜 그런 걸 좋아하는가 하면 그게 약간 진정성 있게 짜여진 뭐 그 약간 상황은 짜여지겠죠. 뭐 약초가 안 나오니까 미리 파악했다 그러는데 그런 것들이 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리얼 다큐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참 제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 저도 저보다 훨씬 많으신 분들한테는 죄송하긴 한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 이제 약간 연륜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도 그렇고 이제 공부를 하면서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그런 밸런스를 유지하는 거. 그래서 어, 이렇게 이렇게 잡아주는 거죠. 그래서 얘기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인생사진가님이 이제 질문을 많이 하시잖아요. 유튜브님 보시는 거 3% 말고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제가 인생사진가님한테 이제 제가 감히 조언을 좀 드리자면, 요즘 너무 그런 쪽에 빠져 계신 것 같아요. 경제 쪽이나 막 주식에. 그러니까 그러면 감성이 이렇게 부족하면 이게 오히려 해가 됩니다. 그래서 음악도 좀 들으시고 그렇게 하세요. 예. 그렇게 이렇게 좀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시세에 너무 찌들어 있지 마시고 어, 그렇게 좋은 건 아니니까 예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뭐 대주주 요건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거는 이제 개인들이 많이 사야 시장이 좋았을 때 얘기고 시장이 안 좋은데 뭐 개인들이 뭐 이익 실현해갖고 양도세를 10억이 됐든 100억이 됐든 양도세를 내야 될 의무가 없죠. 그러니까 장이 안 좋으면 양도세 있으면 묻혀버려요. 그러니까 장이 좋으면 내가 팔았을 때 양도세를 내야 되는 부분이 생기지만 다 물려 있는데 뭐 그게 그게 이슈가 되나요? 안 되죠. 네, 그렇게 보면 되겠죠. 똑같은 거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얘기하면 되고요. 저는 최대한 제가 감성이 부족한 부분을 제 직업 특성상 감성이 되게 부족할 수 있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 감성을 많이 제가 좀 늘리려고 하거든요. 이건 제가 주식 매매할 때도 되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식이나 파생 매매할 때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매매를 할 때의 스코어와 그러니까 승률과 내가 감성적인 생각을 가지고 매매를 할 때의 승률은 달라요. 그러니까 일단 멘탈이 안정돼 있거든요. 오후에 제가 그 얘기 매매할 때 얘기를 좀 해볼까? 되게 재밌는데 제 경험담도 얘기해드리고. 근데 사람들이 너무 매매를 할 때나 공부를 할 때 너무 논리적이고 이성적으로 가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좋긴 한데 그 밸런스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게 무너지면 걷잡을 수 없어요. 그런 거죠. 고품격 방송보다는 저는 고품격 방송보다는 진정성 있는 방송이었다 이 말이 더 좋아요. 예, 그냥 진정성 있게 방송한다 뭐 이런 얘기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고품격이야 뭐 저보다는 뭐 리서치 센터장님들이 방송이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뭐 저보다 훨씬 더 공부를 많이 하시니까. 예. 저는 진정성 있는 방송을 좀 하려고요. 예. 그게 제일 저한테는 제가 추구하는 방송. 그러니까 그 진정성 있는 방송을 하시는 분이니까 멘트도 그렇고 하시는 분 중에 제가 옛날에 좋아했던 분이 있는데 홍춘욱 박사라고 생긴 것도 그러시고 말투도 그러시고 아주 푸근하게 방송을 하시죠. 옛날 나는
옛날에 제가 방송할 때 제가 난 저 사람처럼 방송해야지라고 생각을 많이 저보다 물론 이제 방송을 늦게 하셨지만 참 잘하신다. 그렇게 하시니까 그 이 분하게 하는 뭔가가 있어요. 정말로 방송을. 약간 방송을 할 때 일단 찌들면 안 돼요. 세파에 찌들듯이 시세에 찌들고 이러면 다 알아요, 사람들이. 찌들지 않아야 됩니다. 일단. 이게 가장 기본입니다. 그러려면 감성을 좀 내한테 드릴 수 있는 것들을 조금 더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좋아하는 거에 따라서 경제 TV도 많이 보겠지만 가능하면 감성 채널 좀 많이 보세요. 이런 조일교 TV 이런 거 많이 보지 말고 감성에 도움이 하나도 안 돼요. 그러니까 뭐 장필순 아까 와우넷 그 하시는 분이 음악도 좀 트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음악 틀면 제가 이런 것만 틀면 돼요. 예. 이게 이현미 씨하고 장필순 씨하고 이렇게 노래를 했는데요. 감동이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 대가들이 만나서 저렇게 진짜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게 쓸데없는 얘기하다 보니까 오전 방송 끝났네요. 식사하시고 저는 오후에 뵙겠습니다. 예. 아까 그 가입하는 전화번호는 어딨나? 이거 안 하면 또 뭐라 그러니까. 예. 3490에 4535. 예. 02에 3490에 4535 이렇게 넣고요. 이게 가입 그 ARS라 그러네요. 그 1개월에 아마 할인할 겁니다. 5만원 할인에 뭐 5만원 할인 쿠폰 이렇게 나온다 그럽니다. 합의가 됐고 그 다음에 점심시간은 11시 40분부터 1시 10분까지 이렇게 합니다. ARS 가입. 그럼 되겠죠? 식사 맛있게 하세요.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건데 잘 먹고 살아야 됩니다. 시장이 안 좋더라도 우리는 맛있는 걸 먹고 살아야 됩니다. 됐죠? 이러면 됐죠? 오케이. 자, 식사하러 갑시다. 저도 식사할게요. 예, 밥 먹으러 갈 겁니다. 저는 아침도 굶었어요. 원래 아침 잘 안 먹거든요. 10시에 먹는데 오늘은 이 무방 때문에 아침을 못 먹었어요. 예. 자, 고생하셨습니다.